회장님, 오늘 그 계약서에 사인하면 큰일 나요. 화를 당하신다고요. 대한민국 최고 재벌 최영진 회장에게 구두 닦기 소녀 보라가 당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보라는 관상을 보면 그 사람의 기운이 느껴지는 소녀였지요. 뭐라고? 화를 당한다고? 최영진 회장은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변에선 보라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손가락질했어요. 좋아. 너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니? 네 말이 맞으면 아버지 치료비를 내주마. 하지만 거짓일 경우 이 구두방은 없어지는 거야. 아이의 말은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시작된 배신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릴게요. 새벽 5시 반, 보라야 일어나야지. 아빠랑 같이 가자. 아버지가 보라를 깨웠습니다. 9살 보라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겨울방학이라 학교는 안 가지만 혼자 두기가 걱정되었거든요. 응, 아빠. 지금 갈게. 보라는 서둘러 옷을 입고 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볼을 스쳤어요.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죠. 구두방에 도착해 문을 여는 순간 아버지가 휘청거렸습니다. 아빠, 괜찮아, 괜찮아. 요즘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래. 서울 강남 성진그룹 본사 정문 옆 작은 구두방. 아버지는 억지로 웃으며 구두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낡은 의자에 앉아 구두소를 집어들었죠. 보라는 아버지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구두약통을 열어 아버지를 도왔어요. 보라야, 고맙다. 아버지가 보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이 평소보다 뜨거웠어요. 시간이 흘러 아침 7시.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구두방 앞으로 사람들이 오가기 시작했죠. 아버지가 구두 하나를 닦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신음을 흘렸어요. 아빠, 괜찮아? 보라가 깜짝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이마에서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죠. 아빠, 얼굴이 이상해요. 괜찮아, 잠깐만. 아버지가 의자를 잡으려다 그만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쿵. 보라는 눈앞이 하얘졌어요. 아빠, 아빠. 아버지를 흔들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거친 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보라는 울음을 터뜨리며 구두방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아줌마, 아줌마. 옆 편의점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편의점 아줌마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 보라야. 이 아침에 왜? 아빠가 쓰러졌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보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줌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급히 보라를 따라 구두방으로 달려갔죠.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아줌마가 아버지의 이마를 만져보았습니다. 화끈거렸어요. 고열이야. 당장 병원 가야 해. 아줌마가 휴대전화를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강남대로 성진그룹 본사 옆 구두방이에요. 어른이 고열로 쓰러졌어요. 아이 혼자 있고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새벽 거리를 갈랐습니다. 삐뽀삐뽀. 그 소리에 건물 경비원이 창문을 열어 내다보았어요. 지나가던 직장인들도 멈춰서서 구경했죠. 하얀 구급차가 구두방 앞에 멈춰섰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들고 뛰어내렸어요. 환자 어디 계십니까? 여기요, 여기. 편의점 아줌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보라의 아버지를 들것에 조심스럽게 옮겨 실었어요. 보라는 아버지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려 했죠.
아빠. 애기야, 같이 타자. 어서. 구급대원이 보라의 손을 잡아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거리를 가르며 멀어졌습니다. 1시간 뒤 병원 응급실. 보라는 의자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는 안쪽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죠. 의사가 나와 보라에게 말했습니다. 독감이에요. 고열이 심해서 입원이 필요합니다. 보호자분은요? 없어요. 보라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의사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는 하늘 날아갔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8인실로 옮겨요. 보라는 아버지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아버지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라야, 아빠 정신 차렸어? 미안하다. 아빠가 아파서. 괜찮아요. 아빠 아프지 않게 되는 게 중요해요.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구두방. 문은 닫고 왔지? 응. 보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구급차가 급하게 떠나는 바람에 구두방 문은 열린 채로 두고 왔었죠. 휴, 그나마 다행이다. 오늘 하루 장사 못하면 내일 밥 먹기 힘든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보라는 아버지 손을 꼭 쥐었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다녀올게. 뭐? 구두방 문 닫고 올게. 그리고 정리도 하고. 안 돼. 넌 아직 어려서. 괜찮아요. 아빠가 맨날 하는 거 다 봤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보라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보라를 말릴 힘도 없었어요. 다시 눈을 감았죠. 보라는 아버지 이불을 덮어드리고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병원 밖으로 나오는 보라.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어요. 주머니에 든 1,000원짜리 지폐 2장이 전부였죠. 버스가 왔습니다. 보라는 올라타 요금을 냈어요.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시 강남 성진그룹 앞. 보라는 구두방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구두방 안은 아침 그대로였어요. 아버지가 닦다 만 구두 한 켤레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구두솔도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보라는 구두솔을 주워들었어요. 손잡이가 아버지 손대로 반들반들했습니다. 문을 닫고 안을 정리했어요. 떨어진 구두약통을 제자리에 놓고 바닥에 흩어진 천 조각들을 모았죠. 정리를 마치고 보라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 출근 시간은 이미 지났지만 점심때가 되면 구두 닦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보라는 떨리는 손으로 영업 중 팻말을 문 앞에 걸었습니다. 달그락. 팻말이 흔들렸어요. 보라는 다시 의자에 앉아 구두솔을 꼭 쥐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빠예요. 작게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부르릉. 고급 승용차의 묵직한 엔진 소리.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였어요. 보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세단 5대가 일렬로 성진그룹 본사 앞에 멈춰섰습니다. 검은 세단에서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임원들이었어요. 모두들 서류 가방을 들고 분주하게 움직였죠. 그리고 맨 앞 차량. 운전기사가 급히 뛰어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내렸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노신사였습니다. 회색 정장에 은색 넥타이를 맨 모습이 단정했어요. 백발이 가지런히 넘겨져 있었죠. 임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합창처럼 울려 퍼졌어요. 성진그룹 회장 최영진.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일군 사람이었습니다. 보라는 구두방 안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는 걸요. 최 회장이 본사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회장이 정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구두방을 바라보았어요. 20년째 지켜온 습관이었죠.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이면 회장은 항상 구두방에 들렀습니다. 구두를 닦으며 마음을 정리하곤 했어요. 회장이 구두방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보라는 긴장한 채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장이 구두방 앞에 섰어요. 평소라면 낡은 의자에 보라 아버지가 앉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죠. 의자가 비어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9살짜리 꼬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회장은 낡은 의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죽이 다 닳아서 솜이 튀어나온 그 의자. 20해 넘게 같은 자리를 지킨 의자였어요. 회장의 눈빛에 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그 의자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처음 이 구두방을 찾았을 때도 10년 전에도 작년에도 똑같은 모습이었죠. 주인장은 어디 갔나?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위압적이지는 않았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보라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아파서요. 병원에 계세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건가? 네. 제가 대신 닦아드릴게요. 보라가 구두소를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뒤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후반 정장을 입은 임원이었어요. 박상무였죠. 회장님, 시간이. 그가 손목 시계를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계약건이 있었거든요. 회의 시작까지 3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박상무가 입을 다물었어요. 얼굴에 아쉬운 기색이 스쳤죠. 회장은 다시 보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손이 구두소를 든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회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어린 딸아이가 자기 구두를 닦아주겠다며 졸랐던 날. 회장은 바빠서 제대로 봐주지도 못했죠. 그 아이도 이제는 시집을 가서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어요. 좋아. 한번 해보거라. 보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로 앉으셨어요. 보라는 급히 구두약통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뚜껑이 잘 열리지 않았어요. 회장이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겨우 뚜껑을 연 보라가 회장의 구두끈을 풀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항상 이렇게 하셨어요. 보라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혼잣말이었지만 회장의 귀에 들렸어요. 회장은 처음으로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았습니다. 동그란 눈, 작은 코, 앙다문 입술. 진지한 표정으로 구두끈을 푸는 모습이 어딘가 애처로워 보였어요. 보라가 구두를 벗겼습니다. 그리고 구두약을 천에 묻혀 조심스럽게 구두를 닦기 시작했어요.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힘 조절이 잘 안 됐어요.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보라가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이 처음으로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보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구두를 닦았어요. 조금 천천히, 조금 더 신중하게. 주변 임원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회장님이 저렇게 기다려주시는 건 처음 보는데 애 혼자 있으니까 불쌍해서 그러시나 봐. 박상무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꾸 손목 시계를 확인했어요. 시간이 촉박했거든요. 조바심이 났습니다. 왜 저런 애한테 시간을 낭비하시는 거야? 속으로 중얼거렸죠. 보라는 정성껏 구두를 닦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던 대로요. 한쪽 구두가 끝났어요. 이제 다른 쪽 구두를 닦으려는데 보라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을 올려다본 거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보라의 눈동자가 묘하게 빛났어요. 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 주변으로 기운이 퍼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황금빛이었습니다. 밝고 따뜻한 빛이었죠. 하지만 그 빛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황금빛이 흐려지더니 순식간에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붉은 안개가 회장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보라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리고 회장 뒤쪽 박상무가 서 있는 곳에서 검은 그림자가 보였어요. 그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회장의 목을 향해 손을 뻗는 형상이었어요. 목을 조르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보라의 손이 멈췄어요. 구두 소리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탁! 회장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지? 보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핏빛 안개가 점점 진해졌어요. 검은 그림자도 더 선명해졌죠. 보라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말했었어요. 보라야, 네가 나쁜 기운을 보면 꼭 말해야 해. 안 그러면 내 가슴이 아플 거야. 보라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을 열었어요. 아, 아저씨. 응? 회장이 보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보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그 계약서에. 계약서? 회장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보라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어요. 사인하면 큰일 나요. 순간 주변이 얼어붙었습니다. 임원들의 웅성거림이 멈췄어요. 박상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뭐라고? 보라는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저씨 주변에 나쁜 기운이 가득해요. 핏빛으로 변했어요. 오늘 사인하시면 안 돼요. 회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임원들이 숨을 죽이고 서 있었죠. 박상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보라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어린 것이 어른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해? 박상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보라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등이 구두방 벽에 닿았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죠. 하지만 보라의 눈은 여전히 회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뒤에 있는 사람이. 보라가 떨리는 손으로 박상무를 가리켰어요. 그 순간 박상무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박상무가 보라에게서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위압적이었어요. 보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멀리서 경비원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청소하던 아줌마도 멈춰서서 구두방 쪽을 쳐다보았어요. 저기 무슨 일이야? 애가 회장님한테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상무가 바닥에 떨어진 구두소를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발로 걷어찼습니다. 탁! 구두솔이 굴러갔습니다.
회장님, 이런 미신 같은 소리에 귀 기울이실 필요 없습니다. 박상무가 회장을 향해 돌아섰어요. 애가 아빠 병원비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돈 뜯어내려고요. 미친 애 하나 때문에. 박상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회장의 귀에 들렸어요. 회장은 가만히 박상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관찰하고 있었어요. 박상무의 과한 반응을,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를. 임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정신병 있는 애 아닙니까? 아빠도 없이 혼자 있는 걸 보니. 다른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불쌍하긴 한데 저런 말을 하면 곤란하죠. 회장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손을 들어 모두를 제지했어요. 잠깐. 낮은 목소리였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었어요. 회장이 보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왜 안 된다는 거지? 보라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사인하시면. 보라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여기. 다시 못 와요.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다시 못 온다고? 네. 아저씨가 이 구두방에. 못 오세요. 보라가 바닥에 굴러간 구두소를 바라보았어요. 이 구두는요. 보라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피 묻을 거예요. 박상무가 비웃었어요. 하, 이거 완전히 미쳤네. 회장님,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가시죠. 하지만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라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이 구두방을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항상 이곳에서 마음을 정리했어요. 구두를 닦으며 생각을 가다듬었죠. 그런데 이 아이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신이 다시 못 온다는 말, 구두에 피가 묻는다는 말. 회장은 천천히 구두를 신기 시작했습니다. 구두끈을 직접 묶었어요.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보라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몸을 숙였어요. 꼬마야.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름이 뭐지? 보라요. 보라. 들어라.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어른들한테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란다. 보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진짜로 봤어요. 네가 본 게 진짜든 거짓이든.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너도 네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해. 보라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회장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보라의 작은 손에 쥐어줬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내가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 회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깔렸어요. 만약 내 말대로 그게 잘못된 거라면.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병원비를 책임지 마. 보라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회장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네가 거짓말을 한 거라면. 회장이 구두방을 둘러보았어요. 낡은 의자, 오래된 구두솔, 20년 넘게 이 자리를 지킨 작은 공간. 이 구두방은 오늘로 끝이야. 보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장 철거 들어가게 할 거다. 박상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거짓말로 회장님을 모욕했으니 애 하나 때문에 난리도 아니네. 회장이 보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하겠나? 보라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움켜쥐었어요. 병원비. 아빠가 링거를 맞으며 걱정하던 그 돈. 하지만 구두방. 아빠가 20년 넘게 지켜온 이 작은 가게. 보라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보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저는 진짜로 봤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아저씨 주변에 나쁜 기운이 가득했어요. 보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거짓말 안 했어요.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이 어린아이가 저렇게까지 말하다니. 회장은 몸을 일으켰어요. 좋아. 오늘 저녁에 결과가 나올 거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박상무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어요. 자네, 아까 너무 흥분했어. 박상무가 움찔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회장님, 그저 아이가 무례해서. 알았네. 회장이 걸음을 옮겼어요. 가세. 임원들이 우르르 따라갔습니다. 박상무도 황급히 뒤를 따랐어요. 하지만 구두방을 떠나기 직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보라를 향해 차갑게 쏘아보았어요.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두고 봐. 보라는 그 시선을 느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회장 일행이 본사 안으로 사라졌어요. 보라는 그제야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쥔 명함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성진그룹 회장 최영진. 명함에 적힌 글자가 흐릿하게 번졌어요. 경비원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애기야, 괜찮아? 보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회장님한테 뭐라고 한 거야? 무슨 계약 얘기를? 아저씨. 보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경비원이 보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모르겠다. 근데 애기야. 경비원의 얼굴이 걱정스러웠습니다. 회장님이 화나신 것 같던데. 조심해야 할 거야. 보라는 일어나 구두소를 주었습니다. 흙이 묻어 있었어요. 박상무가 걷어찬 거였죠. 보라는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냈습니다. 아버지가 아끼던 구두소리였거든요. 시계를 보니 10시 30분이었습니다. 오후 3시까지 4시간 반이 남았어요. 보라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만약 회장님 계약이 잘 되면? 구두방이 철거된다고 했어요. 아빠가 20년 넘게 지켜온 이 자리가 사라진다고. 보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제가 잘한 거 맞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겨울 바람만 차갑게 불어왔을 뿐이었죠. 보라는 떨리는 손으로 구두소를 꼭 쥐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1시. 보라는 여전히 구두방에 앉아 있었어요.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일이 소문이 난 모양이었어요. 지나가던 직장인들이 구두방을 힐끗 보고는 그냥 지나쳤죠. 저기 애 혼자 있네. 아까 회장님한테 이상한 말 했다던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라는 고개를 숙였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을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주머니를 뒤졌어요. 회장님이 주신 10,000원짜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쓸 수가 없었어요. 구두방을 비울 수가 없었으니까요. 12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구두방에 오지 않았습니다. 보라는 물만 마셨어요. 구두방 한쪽에 있던 생수통이었죠. 1시. 보라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아빠를 간호하느라 잠을 설쳤거든요. 눈이 감겼어요. 잠깐만, 정말 잠깐만 자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쿵쾅쿵쾅.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라가 화들짝 눈을 떴어요. 누군가 구두방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어요. 박상무였습니다. 보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박상무가 구두방 앞에 섰습니다. 회장은 없었어요. 혼자였습니다. 너
박상무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어요. 아까 그 말 누가 시켰어? 보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안 시켰어요. 거짓말. 박상무가 소리를 질렀어요. 9살짜리가 무슨 계약 얘기를 알아? 박상무가 구두방 안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좁은 공간이 더 좁아진 것 같았어요. 보라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어요. 누가 시킨 거냐고. 박상무가 보라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아야. 보라가 비명을 질렀어요. 박상무의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거든요. 멀리서 청소 아줌마가 이쪽을 보았습니다. 다가오려다가 멈칫했어요. 박상무의 날카로운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돌려버렸죠. 저는 진짜로. 닥쳐. 박상무가 보라를 밀쳤습니다. 쿵. 보라가 바닥에 넘어졌어요. 손바닥이 거친 시멘트 바닥에 쓸렸습니다. 따끔했어요. 손바닥을 보니 피가 배어나고 있었습니다. 보라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박상무를 올려다보았어요. 그 순간 또다시 보였습니다. 박상무 주변의 검은 기운, 가시덤불처럼 뻗어나오는 날카로운 형상, 그리고 그의 등 뒤 핏빛 그림자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보라의 입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아저씨, 뭐? 박상무가 보라를 내려다보았어요. 아저씨 주변에. 보라가 떨리는 손으로 박상무를 가리켰습니다. 온통 가시덤불이에요. 박상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피 냄새가 나요. 보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저씨가 회장님을. 이것이. 박상무가 바닥에 떨어진 구두소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벽에 내던졌습니다. 탁! 구두솔이 벽에 부딪히며 부러졌어요. 손잡이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보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빠 구두솔. 이 구두방 당장 철거해. 박상무가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허락 따위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박상무의 얼굴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너 같은 애가 감히. 박상무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퍼렇게 솟아올랐어요. 보라는 움츠러들었습니다. 박상무가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두고 봐. 오늘 저녁이면. 박상무가 보라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 구두방은 사라질 거야. 너도 내 아빠도 여기서 쫓겨날 거라고.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구두방을 나가면서 일부러 구두약통을 발로 찼어요. 통이 굴러가며 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검은 구두약이 시멘트 바닥에 번졌어요. 박상무가 사라졌습니다. 보라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바닥이 아팠습니다. 피가 계속 배어나왔어요. 보라는 옷자락으로 피를 닦았습니다. 부러진 구두소를 주웠어요. 두 조각이 손에 들렸습니다. 아빠. 보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제야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보라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혼자서요. 시간이 흘렀어요. 보라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구두약을 치워야 했어요. 헝겊을 가져와 닦았습니다. 손바닥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구두약통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부러진 구두솔은 조심스럽게 모아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빠한테 보여드려야 했으니까요. 시계를 보니 2시였습니다. 오후 3시까지 1시간 남았어요. 보라는 구두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의자, 구두약통, 천조각들. 아빠가 20년 넘게 지켜온 이 작은 공간. 아빠 보러 가야지. 보라는 영업 중 팻말을 뒤집었어요. 준비 중이라고 적힌 뒷면이 보였습니다. 문을 잠그고 구두방을 나섰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손바닥이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아빠가 보고 싶었습니다. 아빠한테 말해야 했어요.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본 것을, 그리고 혹시 모를 이별을. 버스가 왔습니다. 보라는 올라타 병원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성진그룹 본사 건물이 멀어졌습니다. 저 안 어딘가에서 회장님이 계약서를 보고 있을 거예요. 오후 3시. 그때 모든 게 결정될 겁니다. 보라는 눈을 감았어요.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제가 잘한 거 맞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버스는 조용히 병원을 향해 달려갔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보라는 8인실로 올라갔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아빠, 보라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보라야? 구두방은? 문 닫고 왔어요. 보라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보라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다 손바닥에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어디 다쳤어? 괜찮아요. 그냥 넘어져서. 보라가 손을 빼려 했지만 아버지가 놓아주지 않았어요. 보라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아파서. 아빠 잘못 아니에요. 보라는 주머니에서 부러진 구두솔을 꺼냈어요. 2조각으로 쪼개진 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누가 밟았어요. 근데 괜찮아요. 다시 붙이면 되니까. 보라가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지는 부러진 구두솔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넘게 사용한 솔이었어요. 보라야. 응? 구두방. 그만둘까? 보라의 눈이 커졌어요. 아빠가 이렇게 아프면 장사도 제대로 못하잖아. 너만 힘들고. 아니에요. 보라가 아버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같은 시각, 성진그룹 본사 최고층 회의실. 거대한 테이블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외국인 대표단이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4명의 남자들. 통역사가 그들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반대편에는 성진그룹 임원들이 자리했습니다. 박상무가 회장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이 창밖을 내려다보았어요. 저 아래 작은 구두방이 보였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준비 중 팻말이 걸려 있었죠. 회장은 아침에 만난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작은 손으로 구두를 닦던 모습, 떨리는 목소리로 경고하던 모습. 회장님, 박상무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커피잔을 회장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저를 믿어주십시오. 회장이 박상무를 바라보았어요. 박상무가 공손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시선을 돌렸어요. 외국 대표단 쪽 책임자가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조급한 표정이었어요. 통역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까? 회장이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두툼한 서류였어요. 기술 이전 계약. 성진그룹의 핵심 기술을 상대 기업에 넘기는 대신 거액의 투자를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박상무가 이미 여러 차례 검토한 계약서였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회장님. 박상무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저희에게 아주 유리한 조건입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서명란이 있었어요. 회장이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익숙한 무게였죠. 수백 번도 넘게 사인했던 펜이었습니다.
펜 끝이 서명란 위에 닿았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멈췄어요. 보라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사인하시면 여기 다시 못 와요. 이 구두는요. 피 묻을 거예요.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회장님? 박상무가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어요. 회장은 눈을 뜨고 계약서를 다시 보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라 그 전 페이지로 넘겼어요. 기술 이전 조항이 적힌 부분이었습니다. 한글과 영문이 나란히 적혀 있었죠. 회장이 한글 부분을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그리고 눈살을 미세하게 찌푸렸어요. 영문 부분도 읽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문장, 회장이 손가락으로 한 줄을 가리켰어요. 국문과 영문이 다르군.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박상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닙니다. 회장님, 번역상의 미세한 차이일 뿐. 미세한 차이? 회장이 박상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글로는 기술 자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문으로는 기술 소유권 이전이라고 되어 있어. 임원 하나가 급히 일어났어요. 회장님, 그건 법무팀에서. 가만히 있게.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다시 계약서를 들여다보았어요. 다른 조항들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한글과 영문을 대조하며 외국 대표단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통역사가 그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미 다 확인된 내용 아닙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계속 계약서를 읽었습니다. 박상무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어요. 손을 떨며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물을 마셨지만 손이 계속 떨렸죠. 회장이 만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탁! 작은 소리였지만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이 계약.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보류하겠네. 뭐라고요? 외국 대표단이 벌떡 일어났어요. 통역사가 황급히 말을 전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내일 다시 검토하지. 회장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모든 조항을, 한글과 영문을 정확히 대조해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상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회의실 문을 향해 걸었어요. 뒤에서 외국 대표단이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회의실에는 혼란만 남았습니다. 박상무는 혼자 자리에 남아 테이블을 내려다보았어요.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애 때문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녁 6시, 보라는 병원 8인실에 있었어요. 간호사가 저녁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쟁반 위에 밥 한 공기, 미역국, 반찬 몇 가지. 아버지 몫이었어요. 보라야, 같이 먹자. 아버지가 밥을 반으로 나눴습니다. 보라 앞에 놓아줬어요. 아빠는요? 아빠는 국이랑 반찬만 먹으면 돼. 어차피 입맛도 없고. 보라는 밥을 받아들었습니다. 둘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어요. 밥알을 하나하나 소중히 씹었습니다. 맛있지? 응. 보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밥이 좀 질었습니다. 반찬도 짰어요. 하지만 보라는 맛있다고 말했어요. 아빠가 걱정할까 봐요. 식사를 마치고 보라는 쟁반을 복도에 내놓았습니다. 돌아와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았어요. 아빠, 푹 자요. 너도 불편하면 집에 가고. 괜찮아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성진그룹 본사 최고층 회장실. 회장은 혼자 창가에 서 있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오후 계약을 보류시켰어요. 그 뒤로 난리가 났었죠. 외국 대표단은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임원들은 당황했어요. 회장님, 왜 갑자기? 계약서에 무슨 문제라도. 질문이 쏟아졌지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법무팀에 재검토를 지시했을 뿐입니다. 박상무는 사무실로 돌아간 뒤 나오지 않았어요.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그 아이 말이 맞았어. 계약서 속 함정, 한글과 영문의 불일치. 누가 일부러 만든 거였어요. 회장을 속이려고, 회사를 빼앗으려고. 그런데 누가? 회장은 자기 주변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15년을 함께한 박상무. 믿었던 사람. 하지만 오늘 아침 그 사람의 과한 반응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구두방에서 아이에게 화를 낸 모습, 흥분해서 손을 떤 모습. 아니야. 설마.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귀가 시간입니다. 비서의 목소리였어요. 알았네. 회장이 코트를 걸쳤습니다. 비서와 함께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검은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회장이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비서가 조수석에 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는데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김 비서. 네, 회장님. 오늘 아침 그 아이. 아버지가 어느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지? 비서가 태블릿을 켰습니다. 네. 오전에 확인해 두었습니다. 어디지? 서울중앙병원 8인실입니다. 3층 302호실이고요. 비서가 주소를 말했어요. 여기서 차로 30분 거리입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회장님? 여기서 날 내려주게. 네. 비서가 놀라 뒤를 돌아보았어요. 여기서 내려주라고. 회장님 무슨.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회장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내가 어디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절대로. 비서는 회장의 눈빛을 보았어요. 진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서가 운전기사에게 말했어요. 잠깐 세워. 차가 한적한 도로변에 멈춰섰습니다. 회장이 내렸어요. 코트깃을 세우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병원 주소 다시 한번. 비서가 메모지에 적어 건넸어요. 회장이 받아들었습니다. 자네는 집으로 가 있게. 나는 택시 타고 갈 테니. 회장님, 위험합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안 돼.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자니가 나와 함께 있으면 들통나. 비서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응. 회장이 차 문을 닫았어요. 검은 세단이 떠났습니다. 회장은 혼자 도로변에 섰어요. 70평생 혼자 택시를 잡아본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손을 들었습니다.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어디 가십니까? 서울중앙병원이요. 회장이 뒷자리에 탔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장은 메모지를 꺼내 보았어요. 302호실. 그 아이가 거기 있을 겁니다. 밤 10시. 택시가 병원 앞에 섰습니다. 회장이 내렸어요. 요금을 내고 병원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어요. 야간 당직 간호사만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모자를 더 눌러 쓰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고요했어요. 형광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죠. 회장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302호, 302호. 302호실 앞에 섰어요. 문에 적힌 환자 명단을 보았습니다. 한성수, 보라 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조용히 두드렸어요. 똑똑. 8인실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환자들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라는 아버지 침대 옆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의자에 웅크린 채로요. 아버지가 자기 담요를 꺼내보라 어깨에 덮어줬었습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작게. 보라는 잠결에 소리를 들었지만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너무 피곤했거든요.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회장이 들어왔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보라 옆에 섰어요. 한참을 가만히 서서 보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깨에 걸쳐진 얇은 담요, 의자에 웅크린 작은 몸, 회장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어요. 옆 침대를 보았습니다. 보라의 아버지가 누워 자고 있었어요. 회장은 담요를 조금 더 올려줬습니다. 보라가 추울까 봐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보라가 눈을 떴어요.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잠결에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눈앞에 선 사람을 보았습니다. 정장 차림의 노인. 보라의 눈이 커졌어요. 아저씨? 회장이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쉿. 조용히. 다른 환자들을 깨울까 봐요. 보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의자 하나를 끌어와 앉았어요. 보라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오늘 오후에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사인을 안 했다. 보라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응. 내 말대로 계약서에 문제가 있었어.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달랐지. 누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야. 보라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래서 말이야. 회장이 보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네가 한 말, 아직 유효한가? 무슨 말이요? 아저씨 주변에 나쁜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 보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물었어요. 누군지 말해줄 수 있니? 보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범인은 말 안 해요. 왜? 그럼 제가 나쁜 사람이 돼요. 보라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어요. 나쁜 기운을 보는 건 경고하라고 주신 거지, 사람을 심판하라고 주신 게 아니래요. 회장은 보라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10살도 안 된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회장이 물었어요. 보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가락 3개를 펼쳤어요. 3가지만 말해드릴게요. 어서 말해봐. 첫 번째. 보라가 첫 번째 손가락을 접었어요. 계약서를 쓴 사람 말고요. 응? 진짜 나쁜 사람은 계약서를 직접 안 써요. 다른 사람한테 시켰을 거예요.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두 번째. 보라가 두 번째 손가락을 접었어요. 구두가 닳지 않은 사람. 구두가? 회장님 구두는 많이 닳았어요. 여기저기 다니시니까요. 근데 나쁜 사람은 구두가 깨끗할 거예요. 회장이 자기 구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정말로 닳아 있었어요. 밑창이 많이 닳았습니다. 회장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세 번째. 보라가 마지막 손가락을 접었습니다. 아저씨가 넘어지길 기다리는 얼굴. 뭐? 아저씨를 도와주는 척하면서요. 보라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속으로는 아저씨가 빨리 늙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옆에 있던 사람. 15년을 함께한 사람.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저씨, 보라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왜 날 믿지? 보라는 회장의 구두를 가리켰어요. 아저씨 구두가 제일 달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니? 제일 많이 걸어 다니셨다는 뜻이에요. 제일 많이 일하셨다는 뜻이고요. 보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쁜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맙다, 보라야. 아저씨도 조심하세요. 보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 문을 향했어요. 문을 열기 직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보라는 다시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어요. 회장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구두가 닳지 않은 사람, 넘어지길 기다리는 얼굴.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누가 자신을 배신했는지. 다음 날 아침, 성진그룹 본사 3층 회의실. 오전 9시,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기 임원 회의였어요. 박상무가 제일 먼저 와 있었습니다. 회장 바로 옆자리에 앉아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죠. 다른 임원들도 들어왔어요. 어제 그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회장님이 요즘 구두방 꼬마 말을 믿으신대. 설마, 그게 사실이야? 임원들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계약 파기한 것도 그의 말 때문이래. 에이, 말도 안 돼. 회장님이 그러실 리가. 근데 요즘 회장님이 좀 이상하시잖아.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이 들어왔어요. 임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앉으시지. 회장이 손을 흔들었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느렸어요. 의자를 당기다가 살짝 비틀거렸습니다. 회장님, 박상무가 급히 일어나 부축했어요. 아, 괜찮네. 요즘 좀 어지러워서. 회장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게 어제 본 건가?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회장님, 그건 오늘 처음 보시는 자료입니다. 재무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 어제 비슷한 걸 본 것 같은데. 회장이 이마를 짚었어요.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재무이사가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주 매출은 전주 대비. 잠깐. 회장이 손을 들었어요. 지난주? 아니면 이번 주? 지난주입니다, 회장님. 아, 그렇지. 지난주. 근데 지난주가 언제였더라? 회장이 달력을 뒤적거렸어요.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세기 시작했습니다. 월, 화, 수. 임원들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번졌어요. 박상무가 회장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지난주는 12월 둘째 주였습니다. 아, 그랬나? 고맙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회의가 계속됐어요. 전략기획실장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신규 사업 제안건에 대해 회장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그건 어제 박상무가 말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회장님. 박상무님은 다른 안건을. 아니야. 분명히 어제 들었어. 회장이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상무, 자니가 어제 말했잖아. 박상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어제는 주말이었습니다. 회의가 없었습니다. 그랬나? 회장이 멍하니 박상무를 바라보았어요. 회의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물잔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물이 잔 가장자리에서 출렁거렸죠. 조금 쏟아졌습니다. 아, 회장이 손수건을 꺼내 닦았어요. 박상무가 급히 휴지를 건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응, 괜찮아. 손에 힘이 좀 없네. 회의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회장이 서류를 정리하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휙휙 종이들이 흩어졌어요. 아이고. 회장이 허리를 굽혀 줍려고 했습니다. 박상무가 재빨리 주워 모았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회장님. 고맙네, 박상무. 요즘 자꾸 이러네.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임원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상태가 심각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날짜도 헷갈리시고 소문이 사실인가 봐. 구두방 꼬마 말 듣고 계약 파기하셨다며? 미신을 믿으시다니. 회사가 어떻게 되려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내 곳곳에서 같은 얘기가 오갔어요. 구내식당에서 회장님이 관상쟁이 꼬마 말 듣고 회사 망친대. 진짜? 말도 안 돼. 어제 회의 때 보니까 정말 이상하셨대. 어제 일이 언제인지도 모르시고. 에휴, 큰일이네.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상무님이 요즘 고생 많으시겠어. 그러게. 회장님 모시느라 얼마나 힘드시겠어. 들리는 소문으론 박상무님한테 권한 많이 넘기신대. 복도에서 구두방 그거 철거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미신 믿게 만드는 애가 거기 있잖아. 회장님이 막으시는데 어떡해. 그의 말만 들으신대. 소문은 점점 악의적으로 변했어요. 회장이 정신이 이상해졌다. 미신에 빠졌다. 회사를 망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오후 2시 박상무 집무실. 박상무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오늘 회의 때 본 회장의 모습, 흐릿한 눈빛, 떨리는 손, 헷갈리는 날짜. 완전히 끝났어. 박상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나야. 오늘 저녁에 봐야겠어. 경쟁사 임원이었습니다. 좋아. 장소는? 예전 그 호텔 라운지. 알았어. 7시에 보자. 전화를 끊고 박상무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성진그룹 핵심 기술이 담긴 USB. 몰래 복사해 둔 거였죠. 오늘 넘기면 끝이야. 주머니에 USB를 넣었습니다. 같은 시각. 회장실. 회장은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구두방이 보였습니다. 보라 아버지가 손님의 구두를 닦고 있었어요. 회장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아침에 보였던 흐릿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소문이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야지. 회장이 피식 웃었어요. 박상무 반응은 완전히 속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경쟁사 임원을 만난다고 합니다. 좋아. 회장이 돌아섰습니다. 책상 위에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박민수 조사 보고서. 박상무의 모든 동선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거래 현장 놓치지 말게. 네, 회장님.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겨울 하늘이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보라야. 작게 중얼거렸어요. 내 덕분에 눈을 뜨게 됐어.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만 남았어요. 덫은 완성됐습니다. 박상무가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녁 7시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 박상무가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구석 자리로 걸어갔어요.
거기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 경쟁사 전략이사였어요. 오래 기다렸나? 박상무가 악수를 건넸습니다. 아니, 방금 왔어.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준비는 다 됐나? 상대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상무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테이블 아래로 슬쩍 건넸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어. 성진그룹 핵심 기술 전부. 상대가 USB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번 주 안에 처리하지? 물론이지. 박상무가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회장이 완전히 늙었어. 어제 회의 때 봤는데 날짜도 헷갈려 하더라고. 확실해? 걱정 마. 다음 주면 이사회가 열려. 거기서 회장 물러나고 내가 올라가. 박상무가 잔을 들었어요. 그럼 약속대로. 알아. 합병우 대표 자리는 자네 거야. 두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라운지 천장에 CCTV가 있다는 걸. 구석 테이블 옆 화분 뒤에 초소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다는 걸. 그리고 주차장에서도 박상무의 차량이 촬영되고 있다는 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이사회 당일, 성진그룹 본사 최고층 대회의실, 거대한 원형 테이블 주위로 이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화상으로 연결된 해외 이사들도 대형 스크린을 통해 참여했습니다. 박상무가 단상에 섰어요. 오늘따라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새 정장을 입었고 넥타이도 새로 맸어요. 존경하는 이사님들, 박상무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중대한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사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회장님의 건강이 최근 악화되셨습니다.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상무가 서류를 펼쳤어요. 따라서 저는 경영권 위임을 제안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상석에 앉은 회장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힘없어 보였습니다. 박상무는 더욱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제가 15년간 회장님을 보필했습니다. 앞으로도 회사를 위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불이 꺼졌어요. 무슨 일이야?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대형 스크린에 불이 켜졌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라운지. 박상무가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저건 박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박상무가 USB를 건네고 있었어요. 음성도 들렸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어. 성진그룹 핵심 기술 전부. 회장이 완전히 늙었어. 다음 주면 이사회가 열려. 거기서 회장 물러나고 내가 올라가. 박상무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상이 끝났어요.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박상무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까까지의 힘없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박상무.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네가 노린 건 회사가 아니었어. 회장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늙었다는 착각이었지. 박상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15년을 함께했는데 회장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어요. 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박민수 씨, 기업 기밀 유출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박상무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쇠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회장님, 저는 박상무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됐네. 회장이 손을 내저었어요. 박상무가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구두방. 보라와 아버지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다시 구두를 닦고 있었죠. 보라야, 물 좀 가져다 줄래? 네, 아빠. 보라가 생수를 따라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 세단 한 대가 구두방 앞에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었어요. 회장이 내렸습니다. 회장님. 보라가 반갑게 일어났어요. 아버지도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회장이 손을 내저었어요. 그리고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이네. 회장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보라가 물었어요. 응, 덕분에 잘 지냈어. 회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엔 볼 수 없었던 여유로운 미소였어요. 보라야. 네, 내 말이 다 맞았어. 정말로 배신자가 있었지. 보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아. 회장이 구두를 벗었습니다. 보라 아버지가 구두를 받아들었어요.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아니야. 회장이 보라를 바라보았어요. 오늘은 보라가 닦아줬으면 하는데. 보라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구두솔을 집어들었어요. 부러졌던 솔은 아버지가 정성껏 고쳐놓으셨습니다. 보라가 정성껏 구두를 닦기 시작했어요. 회장은 보라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보라야. 네. 이번엔 말이야. 회장이 말했어요. 사람 보는 눈을 닦아주게. 보라가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이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속지 않게. 보라도 환하게 웃었어요. 네.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구두방을 비쳤습니다. 회장과 보라, 그리고 보라 아버지.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작은 구두방에 울려 퍼졌어요. 멀리서 성진그룹 본사 건물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장에게 가장 소중한 건 저 건물이 아니었어요. 이 작은 구두방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준 아이가 있는 이곳이요. 회장은 깨끗해진 구두를 신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며 보라 아버지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뭡니까, 회장님? 병원비요. 그리고 구두방 수리비도 좀 들어있어요.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받으세요.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요. 보라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약속이요? 보라 말이 맞으면 도와주겠다고 했잖아. 회장이 보라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보라야. 네가 없었으면. 회장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나는 모든 걸 잃을 뻔했어. 보라가 회장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아저씨. 아저씨 얼굴에 나쁜 기운 다 사라졌어요. 회장은 웃었어요. 차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검은 세단이 천천히 멀어졌어요. 보라는 그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보라야. 아버지가 불렀어요. 응? 우리 딸 정말 대단하구나. 아버지가 보라를 꼭 안아줬어요. 보라는 아버지 품에 안겨 웃었습니다. 하늘에서 엄마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겨울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